다음 277페이지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시리아 내전 그림입니다. 시리아의 가문과 분쟁의 관계에서 2000년 사진과 2019년 사진을 같이 대비해 봤는데요. 시리아는 수세기 동안 심각한 물 부족을 겪었다. 하지만 시리아 최악의 가뭄은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발생했으며 그 결과 농지의 75%가 파괴되고 가축의 85%가 폐사했다. 최악의 가뭄 때문에 시리아 국민 150만 명이 다마스쿠스와 홈스와 같은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오래지 않아 시리아 내전이 터졌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이게 터진 게 아니거든요. 종교인 줄 알았어. 종교가 아니고 이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다 보니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 몰려 들어온 거예요. 몰려 들어왔는데 당시에 때마침 뭐가 터진 거예요? 아랍의 봄운동이 터졌죠. 아랍의 봄운동이라고 아세요? 몇 년 전에 한번 아랍의 봄운동이라고 한번 싹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촉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종교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 게 아니고 가뭄이 너무 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다 보니 도시는 일자리가 한계되어 있고 모두 다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 그러더니 실업률이 높아지고 불만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양극화가 생기고 그게 이 아랍의 봄 운동으로 터지기 시작해서 결국 내전까지로 발전된 나라. 시리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시리아 중동 어디 있게? 가운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 시리아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중동 어디 있게 이러니까 당연히 가운데겠죠. 질문이 잘못됐네. 시리아는 잘라야겠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위에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큰데요. 인구의 절반은 이 원에서 살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원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도의 원 밖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많다. 원으로 둘러싸인 아시아 국가들에는 38억 명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힘 좀 합쳐보자 이제 좀. 아니, 중국, 인도 들어왔으면 끝났죠 뭐. 네. 사실 중국, 인도, 베트남, 뭐 한국, 일본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많은데 거의 1억 억대잖아요. 1억 3천 정도. 1억 3천. 하여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세계를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데. 아니에요. 중국 때문에 안 돼. 중국 때문에 있고 우리는 일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중국을 있어. 중심으로 합쳐보자는 거죠. 할 수 없어. 자, 새 나라가 안 돼.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한국 것만 쓰자. 라던가 절대 안 할 거야. 한국 애들 데리고 와서 하자. 라던가 인도 애들 데리고 와서 하자. 이렇게만 돼도 그렇지.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지도를 보면 397페이지인데, 이 지도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지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너무 처음과 다르게 지금 응. 계속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 괜찮은 책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네요. 제가 한번 얘기하자면 전 진짜 이걸 보는 내내 그냥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1854년 런던의 콜레라 에피데믹 당시의 콜레라 클러스터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질병의 이동 경로를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회를 설득해 감염된 수원에 연결된 펌프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후 콜레라 발병률이 급감했다. 데이터와 지도를 사용하여 수질과 콜레라의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런던의 공중보건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이 과정에서 역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다. 그러니까 콜레라가 발생된 집을 중심으로 어디 발생된 걸 점을 찍어본 거죠. 그죠? 점을 찍어보고 그걸 지도에다 표시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더라. 그래서 여기에 물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걸 끊었더니 콜레라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거죠. 이게 역학이다. 이게 사실 지도의 힘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읽어보고 좀 봤더니 이 굉장히 유명한 사례더라고 이게. 그래서 역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아주 굉장히 절대적인 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거다.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이렇게 코로나지도. 코로나를 코로나 지도 이런 걸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61페이지. 얘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그렇죠. 이거 아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 거. 461페이지에 가면 전 세계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지도를 찍어놨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스타벅스 매장은 3만 개 이상이다. 그중 3분의 1이 미국에 있지만 중국과 일본, 캐나다에도 수천 개 지점이 진출해 있다. 지금 보면 미국에 제일 많고 영국에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럽에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많고 진짜 짱인 건 중국. 네, 여기 나오잖아요. 19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점이 있는 건 한국 서울이다. 아 그래? 이거 진짜 느끼는 게 지금 저희가 잠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잠실에 건물에 스타벅스가 2개가 있어요. 한 건물에 한 건물에. 한 건물에 스타벅스가 2개가 있고 그 바로 옆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어. 그리고 돌면 또 스타벅스야. 굳이 건물에서 나오지 마세요. 맞아. 아니 근데 저는 호주에 거의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 있긴 있네. 네, 점이 한 2-3개 막 이렇게 셀 정도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무슨 커피 먹지? 근데 인도네시아도 좀 있긴 있네요. 인도네시아도 막 진출하고 있나 본데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도 파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타벅스 주식을 재작년인가 2017년에 살 때 누가 이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인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깔리면 장난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스타벅스 주식 샀거든요. 근데 아직 너무 조금 찍혀 있네. 어쨌든 이 그림 보면서 우리나라 하여튼 뭐든 안 빠지는 것 같아. 그냥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한몫했구나. 큰 인사이트예요. 그거. 우리나라에 몇 개 있냐면 1231개가 있고요. 이 숫자는 캐나다보다 많아요. 태국, 영국보다 많고 일본이랑 한 50개 차이 나요. 일본하고 비슷하고 그래요? 중국의 한 3분의 1 정도. 근데 역시 미국이 압도적으로 근데 많아요. 땅덩이 크기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인구수랑 근데 지금 뉴욕보다 서울이 많대잖아. 그러니까. 맞아. 강남에 스타벅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내가 가려면 없는 게 스타벅스. 골목골목 돌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림이 없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문구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출석률과는 별개로 학업 성취도도 있다. 42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학업 성취와 관련해서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앞서 있다. 주목할 만한 국가는 한국이다. 1950년대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5%에 그쳤다. 하지만 보편교육과 다수의 개혁을 도입한 이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식자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한국의 학교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의 10대들은 학업 성취도에서 다른 국가의 10대보다 항상 앞서고 있다. 발전한 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만이 아니다. 한국의 대학교 국제순위에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미국 내 한국 유학생 비율은 중국과 인도 유학생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이런 교육 배당은 한국에 큰 혜택을 안겼다.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놀라운 경제 성장을 뜻하는 한강의 기적은 결국 교육에 대한 현명한 투자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보상하는 문화로 귀결된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사실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률도 75%에 이른다. 이걸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이 유명한 저자들이 쓴 겁니다. 이게 저희 의견이 아니고 문맹률이 가장 적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고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문맹률이 90%가 넘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날 알파벳이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런 말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만의 방식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교육에 문제가 진짜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줬는데, 미군이 한국에 와서 훈련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 미군들이? 왜요? 나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애들하고는 다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런 많이 잘 의미로? 통한다. 대학생들이,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 거의 대부분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 다니다니까. 예, 간단하거나 이런 의사소통들이 거의 된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예, 꼭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육에 투자하는 게 투자가 많이 돼요. 제 아들도 보면 아주 학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강남 땅값이랑 아파트 값이 비싼 거예요. 학원이 몰려있어. 오. 목동은 어때요? 목동도 괜찮잖아. 일단 내가 살았던 데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대표적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괜찮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 솔직히 저 우리나라 괜찮은지는 알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지표에서 거의 대부분 상위권에 다 랭크가 돼요. 뭐 안 좋은 것도 가끔 랭크 많이 되고. 랭크 많이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100년 인류의 미래를 위한 100장의 지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려보세요. 그리고 책이 하드카버입니다. 소프트카버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뽀대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은 경제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